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결산 보겠습니다. 결산의 의의 및 절차 볼게요. 우리가 이제 했던 것을 쭉 다 순서를 정리해 볼게요.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있는데 일단 경제적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것이 거래인가를 판단했어요. 이게 이제 거래라고 판단이 됐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분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분개한 것은 분개장으로 옮겨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개를 한 것을 각 원장의 증감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디다 옮겨 적냐면 원장에다 옮겨 적습니다. 그걸 보고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총계정 원장. 여기다 옮겨 적는데 그 절차를 전기라고 했었죠. 이전해서 기록한다.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분개는 부가세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어디다 했겠어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 하는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는 메인 매출에다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메인 매출에서는 부가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게 하고, 또는 부속 서류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여기도 분개를 하고 여기도 분개를 하고, 그럼 분개장에 가고 총계정 원장에 자동으로 전기가 되고,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뭘 하게 되냐면 결산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결산. 결산이 뭐냐? 기업은 일정 기간을 정해서 회계 기간을 하고 있고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말. 이 기간에 매일매일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원장에다가 전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 기간 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실제로 조사해서 장부를 수정하고 정리하고 마감한 후에 정확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회계 기간이 종료된 후에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에 있어서 경영 성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장부를 정리 마감하는 일련의 절차를 결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가 12달 동안에 물건을 팔 때는 매출만 잡았는데 사올 때는 매입 상품이나 뭐 원재료를 사왔겠죠. 근데 팔았는데 한 번도 빼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에 안 팔리고 남은 재고 자산이 얼마인지를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재고 파악을 해서 진짜 팔렸으니까 한꺼번에 나갔다고 원가를 대체하고 또 1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도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가 결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절차가 이제 세 단계인데 첫 번째가 예비 절차가 있고 두 번째가 본 절차가 있고 이 절차가 끝나면 이제 진짜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재무제표 작성. 그러면 이제 한 해가 끝난 거예요. 다시 해가 바뀌어서 사건이 생기고 거래로 판단이 되면 분개하고 이렇게 이제 도는 거예요. 첫 번째가 결산의 예비 절차인데 객관식의 절차가 순서도 나오기도 하니까 외우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가 시산표 작성이에요. 시산표는 무슨 표냐? 원장에 이렇게 전기를 했잖아요. 이 전기가 잘 됐는지를 일단 검사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결산할 거니까. 이 시산표는 원장의 전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사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시산표의 작성부터 볼게요. 절차는 뼈대가 쭉 써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넘겨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시산표. 자, 복식부기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장에 기입한 후에 원장의 각 계좌에 옮겨 적는데 이때 분개와 전기가 바르게 이루어졌으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계정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다 더하면 딱 맞아야 돼요.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모든 계정의 차변 합계에 옮겨 적고 대변 합계에 옮겨 적고 딱 나오는 게 시산표라는 얘기죠. 그 시산표 이제 프로그램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현금 있고 이쪽이 뭐 현금이 뭐 10만 원 들어왔고 4만 원 썼고 그래서 잔액이 6만 원 남았다. 이렇게 합계 잔액 시산표. 그 각 계정의 잔액들을 다 옮겨 적었으니까 이 양쪽은 딱 일치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이 전기가 잘못된 거니까.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 만든 표가 시산표고 종류는 합계만 보이는 거, 잔액만 보이는 거, 우리 소프트웨어처럼 합계도 보이고 잔액도 보이고. 그래서 자산은 이쪽에 남고 부채는 이쪽에 남고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시산표 등식이 이 두 개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자산하고 이게 뭐예요? 비용이죠.
자산하고 비용 계정식으로 그리면 똑같아요. 이쪽이 부채, 잔액, 자본 잔액, 수익 잔액 이렇게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 이게 시산표의 등식이에요. 근데 이제 시산표가 기말에 그릴 거니까 밑에 급수에서 이미 설명드렸는데 기말에 그릴 거니까 이게 다 기말 자산인 거지. 이게 기말 부채야. 근데 얘만 기초 자본이라고 써 있어요. 밑에 급수에 설명드렸는데 왜 이게 기초냐? 이 기초 자본을 기말 자본으로 돌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초 자본을 기말 자본이 되게 만들려면 오랫동안에 벌어들인 순이익이 있으면 순이익을 더하는 거고 손실이 났으면 순손실을 빼는 거고 그게 기말 자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수익의 전체 금액과 비용의 전체 금액 중에 얘가 좀 크고 얘가 작다면 이게 일부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더할 수가 없잖아요. 매출액의 일부를 잘라서 매출액이 없다고 하고 자본을 증가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기초 자본이 기록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산표 등식이고 시산표의 오류 발견 이것도 다 밑에 급수에 봤던 건데요. 시산표가 뭐 하는 표냐? 원장의 전기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사하는 표니까 원장에다가 전기를 할 때 원장이라는 게 이런 거죠. 여기 현금 계정에 적을 때 왼쪽에 적는 금액과 다른 계정의 오른쪽에 적는 금액이 서로 달라요. 원장에 전기할 때 차변의 금액을 잘못 적었어. 그러니까 차변에 4만 원, 대변에 5만 원 이렇게 적으면 차이가 벌어지잖아. 갖다 적으면 양쪽이 안 맞겠죠. 그 다음에 전기할 때 대변을 잘못 적었대. 대변에 4만 원, 차변에 5만 원 이렇게 하면 양쪽이 틀리니까 확인할 수 있고 전기를 할 때 한쪽만 잘못 적어요. 그러면 한쪽을 잘못 적었기 때문에 그 잔액을 모아놓으면 양쪽이 맞지가 않아. 그러면 찾아낼 수 있는 오류고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원장에 전기할 때 대차 금액을 똑같이 잘못 적어요. 5만 원짜리인데 차변도 4만 원, 대변도 4만 원. 그럼 갖다 적으면 차이가 안 나지.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계정 과목을 반대로 적어요. 차변에 적을 걸 대변에, 대변에 적을 걸 차변에. 그럼 갖다 모아놓으면 차이가 안 벌어진다. 아예 분개를 안 해요. 분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차이를 알아내겠어요? 또는 2번 했어. 그럼 양쪽에 차이가 안 벌어져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오류가 우연히 상쇄가 돼요. 한 애는 여기가 4, 여기가 5 이렇게 적다가 다른 애는 여기가 4, 여기가 5 하면 이 숫자가 딱 맞아버리잖아. 9으로. 같아져 버리니까 오류를 찾아낼 수 없다. 그리고 계정 과목을 잘못 적어요. 현금 계정에 적을 거를 뭐 보통예금 계정에 적는다든지 이러면 찾아낼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시산표 작성이고요. 저 밑에 급수에서 이미 했던 거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시산표는 원장의 전기가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그 원장 각 계정의 잔액들을 다 모아놓는 표.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재고조사표 작성이라고 했거든요. 이 재고조사표는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결산정리분계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결산정리분계겠죠.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 결산정리분계해야 될 사항을 모아놓은 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은 내가 지은 게 아니죠. 재고조사표가 뭐냐. 결산정리사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말 재고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기말 재고를 파악하고 이제 기말 재고가 얼마라고 확인이 되면 기초 재고에서 단기에 매입한 금액에다가 남아있는 기말 재고를 빼버린 게 판매된 것의 원가 아니냐. 매출 원가를 대체 분계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고조사표라고 이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얼마 계산할 건지 대손충당금을 얼마 설정한 건지 할 건지 그 다음에 유가증권을 갖고 있다면 기말 공정가치가 얼마여서 유가증권을 얼마로 평가를 할 건지 뭐 이런 거 등등등을 다 모아놓는 표가 재고조사표다. 우리 시험으로 보면 이게 실기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나와가지고 뭐 기말 재고가 얼마입니다. 뭐 감가상각비는 얼마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단기 매매증권 공정가치는 얼마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자산 계정에 대한 결산 정리 사항, 손익 계정에 대한 결산 정리 사항, 그 다음에 기타 결산 정리 사항이 있네요. 1번 보시면요. 기말 재고 자산 파악하고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 상각하고 매출 채권의 충당금 설정하고 단기 매매증권 갖고 있으면 평가하고 뭐 다른 유가증권도 평가하고 외화 자산 부채가 있으면 평가해서 외화 환산이익 손실 처리하고 퇴직금의 충당부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손익 계정에 대해서는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기타 연도 중에 현금 과부적 처리한 게 있으면 기말에 안 밝혀지면 잡이익, 잡손실 돌리고
소모품 정리하고 가계금 정리하고 법인세 추산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